모든 세상 만물은 곧 시가 된다. 세상 모든 것을 읊고 노래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그의 시. 끊임없는 열정을 불태우며 이곳 당진은 그만의 언어로 꽃을 피우고 있다. 세상이 그의 꽃으로 가득 찰 때까지. 때로는 시인으로, 때로는 아동문학가로. 열정을 불태우는 시인 홍윤표. 그의 뜨거웠던 삶을 다시 읽어본다. (1950년) 인천에서 출생 후 당진에 정착. 당진에서 평생을 시와 함께 보낸 시인 홍윤표. 1990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현재까지 19편의 작품집을 발간한 그는 당진 문학예술 발전을 위해 호수시문학회와 당진 시인협회를 창립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다사다난한 시절을 보낸 홍윤표. 그는 6.25라는 큰 역경의 피난길에 올라 어머니의 고향인 충남 당진에 정착했다. 녹록지 못한 현실에 지친 소년을 위로해 주었던 건 바로 시였다. 원래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호적상은 인천이더라고요. 이제 인천에서 생활하시고 아버지가 군대 가시고 하면서 6.25가 터지니까 도저히 인천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머니 친정이 당진 배감이에요. 채운이. 네. 그래서 여기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성격이 정서적이고 좀 상당히 조용한 편이네요. 그래서 당진 초등학교 당시에 이제 특별활동인 HR이라는 특별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성격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장 절되는 게 문학분야더라고요. 그때부터 문학을 하기 시작을 한 태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면서 시를 자주 읽었어요. 신문에 나는 거를 많이 읽었죠. 하지만 시를 좋아했던 문학 소년에게 배움은 늘 가난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취직을 시켜줬어요. 공무원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 못 가는데 취직을 시켜주신 데가 약국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중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앞으로 이거 개척을 위해서 젊음을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67년도.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 초창기에는 전국에 국공립 고등학교만 부설로 있었죠. 서울에. 그래서 주말마다 올라가서 일요일 날 공부하고 내려오고 한 3년 동안을 다니고 내가 시청에 다니니까 행정학과를 공부하고 그러나 이어서 4년제 또 편입하고 그 뒤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그냥 연수과정 있어서 공공정책을 하고 몇 년 후에 국립공주대학교 정식적으로 사회과학 대학원을
입학해서 석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까지 학문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다른 길을 돌아왔지만 오롯이 시문학의 길을 걷고 싶었던 홍윤표는 늘 자신의 시를 발표할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찾아온 꿈의 기회, 대전일보와 약사공론 독자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다. 제 약사공론이라고 일주일에 나오는 약사들한테 오는 기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냈는데 발표가 되면서 전부 받고, 그리고 대전일보 독자란에 몇 번 실어져서도, 이어 주변인들에게 인정받으며 지역 문학 단체에도 문을 두드리게 된 홍윤표. 1979년 문학동인 활동인 나루문학회를 결성하여 창간호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의 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김기환 선생님께서 우리 당진에 문학이 전혀 없는데 시 동인을 모여가지고 문학회를 만들려고 한다. 198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해서 나루문학회의 창립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 신춘문예 오관왕을 하신 당진 송산면 사물리 이금배 선배님께서 서울에서 문학사를 하시고 이러면서 당진에 문학회가 탄생된다고 하시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루문학회 창립돼서 꾸준히 그냥 그 문학 활동을 해왔던 거죠. 등단하여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시를 알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홍윤표. 문예지에 여러 번 문을 두드린 끝에 1990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 평생 시인의 길을 걷게 된다. 83년도 나루문학회에 있을 때 이제 등단 이야기를 누가 이금배 선배님께서 그 신춘문예 그게 등단 과정이라고 그래서 시 일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내면적으로 이론서도 많이 사고 창작 이론을 하면서 조금 많이 쓰는데 등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83년도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투고도 여러 가운데 했었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했는데 투고도 많이 하고 사실상 시 쓸 줄도 모르면서 신춘문예라는 데도 신문사에도 투고도 해보고 했어요. 자연, 가족, 고향, 시대. 그의 작품에는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 홍윤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소재는 포장마차.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네 이야기를 낭만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다. 포장마차 저 시는 이 위치에서 좀 한 20m 뒤로 당진 극장 옆에 저 작은 시내 냇가리 있었고 뚝이 있었어요. 아주 흐미진 뚝이었었지. 거기에 포장마차 집이 두 가운데가 있었어요. 포장마차의 배경과 또 그 술을 마시는 그 마시는 분들 계층이 그냥 그래도 편안한 서민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소주 한 잔이 아니라 옛날에는 백화 수복이라는 술 한 컵 정종 따끈하게 해서 한 잔 마시는 게 상당히 낭만적이었어요. 또 첫 시집 겨울나기엔 어려웠던 가정 환경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듬뿍 묻어나 있다. 겨울나기 홍윤표. 하이한 옷으로 치장하던 해와 달. 아픔의 동아리에서 태어난 발자국은
비린내 나는 시린 밤으로 강 건너 바다 건너 산 너머 고향 아래 머문다. 고향 하늘 날던 두 쌍 비행기도 어렴풋한 기억으로 사로 모닥불 같은 연기 피우다 떠났다 한다. 억새꽃 사가기는 숲을 사이로 겨울나기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 겨울나무 쇠사슬 묶여 날던 감장 굴뚝새도 겨울나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첫 시집 겨울나기. 내가 12월 생년을 탄생한 날이 음력 12월 11일이에요. 겨울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겨울나기를 힘든 시기죠. 네, 힘든 시기예요. 내가 보면 비행기도 날르고 뭐 그랬던 거 어머니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야 뭐 나이가 1살이니까 기억을 못하지만 어머니가 가끔 6.25 때 여기 당진에 계시면서 그런 비행기 날고 그랬던 것이 생각. 어릴 적 느낀 어머니와 바다에 대한 동경. 홍윤표는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갔고 곧 어머니를 닮은 시가 되었다. 또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죠. 어머니가 바다 일을 하시면서 돈을 안 모았지만 그래서 바다에서 사시는 분들의 어머니들의 생활은 너무나 윤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일거리가 있고 또 동네 어른들 만나고 또 잡아서 또 저녁 때 되면 그걸 계약적으로 이제 구입해 가시는 분 저녁 때 돈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바닷속에 금고라는 표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의 바다 홍윤표. 울타리 없는 광활한 바다에 엎드려 세상을 캐시는 어머니. 오늘도 푸른 바다에 나아가 고된 세상을 캐신다. 자손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바다를 캐신다는 어머니. 세상 모두가 어머니의 바다다. 바다는 파란 장판 깔아놓고 온 동네를 감고 돌아 어머니를 유혹하는 마을 금고다. 어머니의 바다. 좋아요. 어머니에 관련된 시가 쓰는 네, 어머니 혼자 평생을 사셨으니까 27살 때 혼자 되셨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크죠. 저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참 여성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거치시면서 살아오신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뭐 자녀들, 우리 남자가 삼형제예요. 자손이 삼형제인데 남다르게 장남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당진에서 보낸 홍윤표. 그의 작품 곳곳에는 당진의 흔적이 남아있다. 삶의 터전을 시로 한 송이씩 꽃을 피웠다. 시도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찾은 것이 주로 당진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진에 기왕이면은 당진에 관한 시도 찾고 제목도 당진에 관한 시를 써보자 이렇게 해왔죠. 한마을이라든가 한마을은 당진의 시가 상징하는 새죠. 두루미를 하게 과거에 당진에 채운뜰이라는 채운뜰 지금 현재까지 채운뜰이 있지만 거기에는 두루미가 철새가 두루미가 지속적으로 날아와서 좀 여유로운
국조로서의 거래에서 당진에서는 당진시에서는 새 시조를 두루미로 정했고, 그래서 한마을에서 당진을 한마을이라는 표현을 해왔고, 그래서 한마을을 어떻게 당진을 어떻게 꽃 피우냐 해서 한마을 꽃피우기라는 시집도 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평택과 당진을 잇는 육지와 육지를 잇는 아산만의 서해대교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 대역사 사업이죠. 꿈꾸는 서해대교로 했죠. 그리고 소금꽃이라는 시집도 있는데, 이건 사랑의 시집으로서 소금꽃은 주로 당진에 갯벌이 많고 소금도 과거에는 많이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소금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 이제 염분이 있어서 하얗게 피어나는 그 염기를 보면 꽃으로 상징을 해서 소금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진 시인이라든지 당진 시인, 당진에서 시를 쓰면서 당진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고, 그는 현실을 마주한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때론 해악과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었다. 신용카드도 상당히 그게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계산서가. 신용카드 환영이라는 게 참외 팔아가면서도 그렇죠. 그는 시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이름 아동문학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심의 세계를 가까이 느끼고 싶었던 홍윤표는 동시조 작업에도 몰두했다. 요즘 너무 아동 학대가 참 많아요. 참 정말로 애환해요. 이 어린이들, 그래서 아동에 그래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소년문학이라는 문해지에 원고를 냈는데 등단을 하게 됐어요. 시에 그치지 않고 작시도 하며 가곡을 발표하고 있다. 그의 시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시를 하다 보면 시는 리듬하고 메타포, 은유거든요. 주로가. 시는 리듬이 꼭 있어요. 가사화 할 수 있는 게 이제 눈이 띄었던 모양이에요. 누가 어느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 노래를 순수 가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9곡 정도. 시문학계 활동은 물론 당진 예술문학발전 기여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숱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남문학대상, 농민문학상, 문학세계 공로상 등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인이 되었다. 충남문학대에서 문학을 활동을 하면서 충남에서 인정을 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 큽니다. 꾸준히 작품을 내는 것 외에도 호수시 문학회를 창립한 홍윤표. 그는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며 당진 문학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네, 홍윤표 선생님은 지역 문인으로서 각종 문인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갖고 계시고 후배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시색에는 지역에 아우를 수 있는 지역 향토 그런 각종 지명을 따라서 시를 많이 창작하고 나름대로 서정에 깊은 그런 시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열정일 거예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예로 봤을 때 어떤 시집 발간이 1년에 2번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작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열의 있게 써야 하는지를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작품량을 본다면은. 그리고 작품도 작품이지만 어떤 시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도태된다든가 또는 어떤 노력하는 면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체근함은 또 대단하신 게 옆에서 계속 단도리를 하세요.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옆에서 이렇게 후배들을 단도리 하시면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어떤 후배들의 어떤 열정적인 시사랑, 후배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 이런 부분들도 열정적이고 본인 자신의 어떤 시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후배들이 걷지 않고 편안한 길을 걸으며 문학적 정신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 당진 문학을 정착시켜야죠. 좀 성장시켜 문학 예술의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당진시가 문학인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시인협회는 요거는 등단한 사람만 가입돼서 활동하는 거고 지금 비등단하는 게 호수시문학회가 있어요. 몰라서 길을 못 가는 사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곳 당진에 그가 열망해온 시문학이 더 깊고 더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다. 당진에도 문학관이 있어야 된다. 당진 문학관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지방이 아니라 지금 충남에는 대표적으로 보령문학관이 있습니다. 보령문학관이고 천안문학관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서 당진 문학관 하면은 전시도 있고 또 북 모든 책이 모아지고 시인들이 있는 책 모아지면 엄청난 자료가 될 거예요. 아마.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항상 시인으로 태어나서 시인이라는 그 명함만 가지고 있지 말고 창작을 절대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시집도 발간하면서 당진에 문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시에 대한 열정으로 불태운 홍윤표. 과연 그는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우선은 당진의 시인으로 남고 싶고요. 당진의 시인. 당진 하면은 문학 시인 하면 와 홍윤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가 평생을 써내려간 시는 그의 삶, 가족, 꿈이 담긴 영혼의 양식이다. 늘 갈망하고 열망했기에 더욱 열정을 불태울 수밖에 없던 삶의 전부. 그만의 감성과 언어가 당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길 바란다.